예, 등속 운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이번에 이제 교과서가 좀 개정이 되면서요. 내용이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죠. 원래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한 일 부분을 하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까지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는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엔요, 자유낙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다음 시간, 한 두세 번쯤 뒤에 수업에서는요, 계산을 통한 수업이 아마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물체를 갖다가 지표면에 있을 때요, 어떠한 물체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건데요. 이때 떨어뜨릴 때 밑으로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두는 겁니다. 가만히 두게 되면 물체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가만히 떨어지는 이러한 운동을 갖다가 우리는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유낙하 운동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건요, 물체가 떨어질 때 등속이냐, 아니면 속력이 달라지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하기는 좀 쉬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건물에서요, 요 부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잡는 것 1번과요. 2번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잡는 것. 즉, 이 물체가 떨어질 때요. 1번에서는 잡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죠?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물체를 냅두고요. 떨어지는 바로 밑에서요. 손을 잡고 어떻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잡기가 쉽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물체는요. 속력이 빨라집니다. 내려오면서 속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왜 속력이 빨라질까요? 이유는요. 바로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중력, 지구가 즉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요. 이 끌어당기는 힘은요. 1초당 9.8m/s의 속력을 더하도록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속력이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속도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건데요. 가속도라는 것은 속력이 더해지는, 얼마만큼 더해지느냐인데요. 이때 중력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면요. 9.8m/s 제곱이 됩니다. 어렵죠, 지금요? 굳이 이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현재는요. 나중에 계산할 때만 알고요. 다만 지구의 중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신다면요. 점점 속력이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등속이 아니라요. 속력이 달라지는데 이때 자유낙하 운동은 바로 어떻게 된다?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빨라지는 데 있어서 속력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이 방해하는 요소가 쉽게 얘기하면 공기의 저항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지만요. 공기의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물체 같은 경우는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쇠구슬이 있고요. 그리고 자, 깃털이 있습니다. 자,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은, 죄송합니다. 중력은요, 모두 다 어떨까요? 9.8m/s 제곱. 무슨 뜻이라고요? 초당 9.8m/s씩 빨라져요. 이거는요, 어떠한 물체도 상관없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똑같은 물체, 이 두 개의 물체를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착할 때 떨어지는 거는 모두 다 동일하게 원래 떨어져야 돼요. 근데 동일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요,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도요, 쇠구슬이 훨씬 더 빨리 떨어지고요, 깃털은 느리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쇠구슬은요,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는 반면 깃털은요,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공기를 갖다가 없앤,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하죠? 진공력.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진공에서 이 실험을 해봤다고 해볼게요. 이 부분이 진공이에요. 이 진공에서 쇠구슬이 있고요. 깃털이 있습니다. 안 보이네요.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두 개는 동시에 떨어질 겁니다. 왜요? 공기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만 영향을 받아 똑같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요. 질량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더라 이거예요. 물체가 무거운 거든 가벼운 거든 질량은요. 떨어지는데 원래 영향을 안 주더라 이거예요. 재밌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 기억나는 게 있을 겁니다. 피사의 사탑. 우리 지금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탑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졌나요, 제가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쇠구슬 두 개를 떨어뜨리죠? 하나는 1kg짜리, 하나는 10kg짜리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왜? 쇠구슬은 둘 다 공기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운 거든 가벼운 거든 동일하게 떨어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영향을 주는 건 공기의 저항이 되고요. 그래서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동일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자유낙하 물체입니다. 자, 그럼 자유낙하 물체는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속력이 빨라진다. 자, 속력이 빨라집니다. 왜 속력이 빨라진다고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의 영향은요, 9.8 미터 퍼 세컨드 가속도예요, 이건요. 9.8만큼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기억을 하세요. 이 숫자 조금 뒤에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질량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저항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없애면 동일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질량과 무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질량이라는 것과 무게라는 것을요, 간혹 가다 보면 동일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질량은요, 우리가, 지우고 갈까요? 질량은요,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값이고요. 무게는요, N이라고 해서요, 뉴턴으로 나타냅니다. 뉴턴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질량을 갖다가 무게로 환산할 수 있을 건데요. 이때 환산값은요. 곱하기 9.8입니다. 어디서 본 거죠, 지금요? 바로 뭐냐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구가 당기는 힘이요. 바로 9.8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어디에서 해당하는 거냐면 지구에서 해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면 끌어당기는 힘이 달라지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0kg의 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체를 지구에서 측정을 하면 무게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98 뉴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달에 할까요? 달에서 측정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달은요, 지구의 6분의 1이라고 했죠. 뭐가 6분의 1이냐면요, 끌어당기는 힘이 6분의 1인 거예요. 즉, 9.8의 6분의 1만 끌어당기는 겁니다. 6분의 1만요. 그럼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 1하고요. 3, 8이니까 6, 6에 36. 1.6 정도 되겠네요. 대략요. 끌어당기는 힘이요.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6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중력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중력이라는 건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무게는요. 0뉴턴이 되는 거예요. 즉 질량은요.
절대로 바뀌는 값입니까? 안 바뀌는 값입니까? 바뀌지 않는 값이에요. 바뀌지 않는다. 거기에 반해서 무게는 어떻습니까? 바뀌는 값입니다. 바뀌는 값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은요,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하는데 지구에서는요, 끌어당기는 힘에 약 9.8을 곱해주고요. 다른 곳은요, 그만큼의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붕 떠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왜? 달이 끌어당기는 힘이 지구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1kg의 물체는요, 무게를, 이게 질량이죠. 1kg의 물체는요, 무게로 따지면 얼마가 됩니까? 9.8N이 되는 거예요. 9.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무게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뭐 75kg입니다. 제 몸무게예요. 75kg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이에요. 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게죠. 어떻게 보면 제 혼자 생각이지만요. 몸 질량이 75kg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게와 질량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조금은 많습니다. 조금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요, 이제 질량과 무게를 갖다가 측정하는 도구,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까지는 잘 다루진 않습니다. 다만 자, 이 시간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9.8이라는 수치값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수치값입니다. 이 9.8로 인해서요, 나중에 우리가 물체가 내려오면서 하는 일, 들어 올릴 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9.8만큼을 곱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9.8만큼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자유낙하는요,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그래프는요, 지난 시간에 등속운동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거리일 때, 그리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일 때 그래프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때 자유낙하 운동은요, 자, 두 번째 거부터 해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씩 증가한다고요? 9.8m/s씩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증가하죠.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바꿔볼까요? 바꿔보자 이거예요. 뭘로요? 시간과 거리로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자, 1초일 때 예를 들면 9.8이라면 2초일 때는 어떻게 되죠? 속력이요? 9.8씩 증가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요. 그럼 또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처음에 1초일 때는 9.8m를 갔지만 2초가 되면 그만큼 거리는요. 훨씬 더 늘어나죠? 직선이 아니라요. 얘는 더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좀 쉽게 해볼까요? 얘가 1이고 얘가 2였다면요. 1초일 때는 1m/s였지만 2초일 때는 2m/s래요. 그러면 2초일 때 2m/s란 얘기는 뭐죠? 2초 동안 2m/s로 갔다는 얘기, 거리는 4m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초에 1m/s로 갔으면 1m가 되고요. 즉 1초일 때 1이었는데 2초일 때는 4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초일 때는 9가 돼버립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냐면요. 아,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는 무엇이다라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세요. 더 상세하게까지 하면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구나. 그리고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는,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 부분은요 나중에 또 다루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일과 에너지 계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굉장히 따라오기 쉬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